매수 신청 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1월 1일 도입됐는데요. 그 당시 엄청난 이게 파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행위, 법률행위 대리를 어불하는 건 변호사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변호사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걸 완화하기 위해서 로스쿨도 도입해가지고 지금 변호사 엄청 많이 뽑아가지고 요즘 변호사 200만 원만 줘도 고용할 수 있다더라고요. 근데 의사는 연봉 4억이라더라고요. 의사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리권을 변호사한테만 주던 걸 지금은 법무사, 개업공개사에게도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대리권을 준다는 거는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공신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리인 마음대로 적어내면 된다고. 금액을 1억을 적든 2억을 적든 3억을 적든 대리인 마음대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기꾼한테는 마음대로 적으라고 맡길 수 없죠. 그 개업공개사를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당시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를 하는 게 우리 암기 프린트 34번에 있는데 이 7가지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시험에 나왔어요. 기일 변경 신청도 소송 절차잖아요. 기일을 바꿔달라고 신청하는 거니까 이런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는 할 수 없다. 그냥 단순히 돈 대신 내는 것, 돈 대신 돌려받는 것, 입찰표 써내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7가지 다 암기하기 힘들면 소송 대리 안 된다.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나 중개 대상물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고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닌데 중개 대상물이면서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똑같습니다. 중개상물하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하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 시군구에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 한 내용. 우리 암기 프린트 2번에 맨 밑에 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요건을 보면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었는데요. 대법원 규칙이 이게 법원 행정처에서 개업공개사하고 공인중개사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의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이 뜻입니다. 의미가. 즉 부칙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56번 동그라미 3번. 56번에 메뉴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하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만 등록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고요. 그 시험에 출제됐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나 보정 설정은 둘 다 등록 요건이다. X죠. 매수 신청 대리는 미리 해야 되지만 중개사무소는 등록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한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역으로 이론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런 걸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기출문제 특강을 들음으로써 기출문제만 해도 모든 과목 다 80점 받는다 했어요. 너무 사이드에 있는 거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10년간 안 나왔던 거 볼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력 낭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가 있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칙개공은 안 된다고. 부칙개공 자격증 없잖아요. 복덕방 하던 분들, 중개인들은 부칙개공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없습니다. 등록증이 없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만두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먼저 하고 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거는 암기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3개, 5개 비교되어 있습니다. 53번 표에. 요거 시험에 5번도 한번 나왔는데요. 여권용 사진 제출 안 해도 된다. 제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관공서에 제출하는 모든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반명함판 사진이었어요. 지금은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죠. 반명함판은 3 곱하기 4cm고요. 여권용 사진 외국 가려면 여권용 사진 붙이려면 여권용 사진은 귀도 나와야 되죠. 여자분들. 우리 귀 나와야 되고 눈썹도 아마 나와야 되나요? 눈썹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는 것 같더라고 눈썹. 메이크업은 해도 되고 뽀샵은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외국 가면서 너무 뽀샵 해놔가지고 사진하고 얼굴하고 다르면 외국 사람들이 거기서 검색대에서 자꾸 얼굴 봤다 사진 봤다가 계속 이렇게 해요. 블랙리스트에 한번 올라가 버리면 저는 알몸수색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어디 갈 거냐 묻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미국서 영어도 모르면서 무조건 yes 이것도 골아파요. 무조건 하다가는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모르면 차라리 한국 사람 불러달라. 한국 할 수 있는 사람 불러달라. 뭐 모르면 그냥 한국말로 해. 자꾸 무슨 영어 그 사람은 영어로 하고 나는 한국말로 하고 이러면 무슨 말 서로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데려온다고. 괜히 할지도 모르면서 영어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요. 반드시 미국은 어디 가야 되는지 왜냐면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9.19 테러 때문에 무조건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니까 이거는 테러리스트 아유 테러리스트? 이러더라고. 아니라 해도 아닌데 안 따라오라더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 조사받았어요. 그러니까 호텔 이름 아무거나 대면 되는데 그걸 몰랐어. 처음에는 호텔 이름 무조건 아무거나 뭐 모르면 그냥 뭐 하얏트 이런 거 뭐 있잖아. 뭐 우리나라에 있던 거 그냥 아무거나 그런 거 힐튼 호텔 이런 거 가서 거기 간다고 하면 돼. 그러면 되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혹시나. 자, 그 한번 이제 알몸 수색 당하면 다음에 갈 때 또 당해. 블랙리스트에 한번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갈 때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골치 아파가 한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계속 그게 어디 그 전산화 돼 있는가 봐요. 딱 가면 삐 소리 나가지고 바로 따라오라 하고 해요. 그냥 아무리 아니라 해도. 자, 그 다음에 보정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수료 암기 프린트 52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공인중개사라는 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라는 의미예요. 근데 법조문에는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어요. 잘못 만든 거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그냥 공인중개사 2만원 이렇게 나오면 X 하면 안 된다고요.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수수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663. 이 결격사유가 5가지인데요. 암기 프린트 3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는 12가지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5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7가지라고 12가지를 더 플러스 시켜야 된다고. 즉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라는 말은 없잖아요. 여기에는 없지만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안 되면 당연히 매수신청 내린 등록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여기서 나온 거는 이거 1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번이 뭐냐면 매수신청 내린 등록 취소되면 3년간 매수신청 내린 등록 못하는데 단 예외 이게 나왔어요. 예외 단 폐업을 해가지고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게 26회 때 나오고요. 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게 웃겨요. 중개업 안 하겠다고 매수신청 대리 안 하겠다고 스스로 폐업했는데도 등록을 취소해요. 그래서 제가 법원 행정처에 이거 안 하겠다는 사람은 할 일도 그렇게 없냐. 안 하겠다는 사람을 왜 등록 취소하냐. 스스로 폐업하겠다는데 기분 나쁘게 이렇게 했더니 그래 기분 나쁘라고 그런다 이러더라고요.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변호사들 하게. 변호사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개업공개사 하는 거는 기분 안 좋게 생각해요. 어쨌든 죄 지은 게 아닌데 등록 취소한다고 스스로 폐업했는데도 폐업하면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 정지예요. 휴업하겠다는데도 업무 정지예요. 그러면 휴업하니까 업무 못하니까 업무 정지 때리는 거예요. 절대적 업무 정지 반드시. 그래서 죄 지은 게 아니라 스스로 폐업해가지고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으면 또 매수신청 내린 등록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2번. 나머지는 안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대리행위의 방식은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개업공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돼요. 이것도 제가 항의를 해봤어요. 개업공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출석해야 됩니다. 법인은 반드시 임원도 안 되고 소속공개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 사장은 경영에 전념해야 되고 경영 구상을 해야 되지, 전국 법원에 거의 60개 정도 되는데 전국 법원에 돌아다니면서 입찰표나 직접 작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 직원들 시키면 안 되냐 하니까 안 된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그 웃겨요. 분사무소도 보정 설정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근데 분사무소 책임자는 매수 신청 대리를 못해요. 모순이잖아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매수 신청 대리도 못하는데 왜 보정 설정하라고 하냐 하니까 대표이사 사장이 가서 하면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그 저보고 자꾸 질문하니까 북한에서 탈북했냐, 왜 이렇게 세상에 불만이 많냐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저 혼자만 그렇고 다른 사람 아무 말 없는데 여러 사람이 항의를 해야 바꿔준다고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모순되게 내려오는 거예요. 개업 공개사가 우리 중개 업무는 소속 공개사도 중개 업무 할 수 있잖아요. 자격증이 있는 임원도 할 수 있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된다고. 임원이나 소속 공개사 오직 대표만 가능해. 대표이사만.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은 개업 공개사가. 그리고 사건 카드 5년 보존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전부 다 5년 보존입니다. 암기 프린트 41번에 456에 있습니다. 456 41번.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되는데요. 4가지 설명합니다. 4가지인데 시험에는 요 2가지가 출제됐습니다.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고요. 소유권 취득 시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 설명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번에 6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세금을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암기 프린트 34번에 맨 밑에 2번째 까만 별표에 보니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4가지죠. 그 4가지인데 동그라미 4번에 밑줄 쳐놨잖아요. 세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있으면 설명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위임계약 체결한 경우 확인 설명서 교부하고 5년 보존이다. 5년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이거 보수 이런 거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고요. 매수인이 된 경우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가격 1.5%,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좀 획기적이죠? 변호사도 50만 원까지는 안 받는 것 같은데요. 상담만 해주고. 뭐 사무장 이런 경우는 몇만 원, 한 5만 원 이 정도 받는 것 같은데 10만 원 안팎으로 변호사들 사무장이 상담해주고 한 5만 원, 10만 원 뭐 이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개업공개사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상담만 해주고 낙찰 받아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 취지가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이거 50만 원. 취지는 무조건 낙찰 받아준 경우만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개보수의 경우는 계약 성사시켜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경매도 무조건 낙찰 받아줘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비싸게 써내도 되잖아요. 무조건 1등 하려고. 그럼 싸게 살 수 있는 걸 오히려 위임인이 손해보죠. 그러니까 양심껏 최선을 다하고 그 대신에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거 말하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50만 원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무조건 낙찰 받아주는 경우만 대부분 받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수 신청 대리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게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왜냐하면 이 대리하면은 돈 받으려면 비싸게 해줘야, 비싸게가 아니라 낙찰 받아줘야 받는 기가 쉬우니까 비싸게 해서라도 무조건 낙찰 받아주고 사기를 많이 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기 치냐면은 시험에는 그런 게 안 나오지만, 예를 들면 1억인데 혼자서 2억 써내가지고 낙찰 받으면 위임인이 야 1억만 써내도 낙찰 받을 건데 왜 혼자 단독 입찰해가 2억 해가 1억 손해보게 만드냐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2등 바지 입찰을 해요. 2등을 가짜로 만든다고 1억 3천 써내면서 1억 2,900만 원짜리 2등을 하나 가짜로 만들어요. 입찰을 하고 돈도 안 넣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만약에 보증금 봉투 열어봐가지고 돈 없고 이러면은 사기죄나 입찰 방해죄로 20일 감치 명령하겠다 이렇게까지 협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사기를 많이 치니까 가짜 입찰을 많이 하니까. 근데 신문에 찾아보면 나와요. 입찰가 뭐 얼마 차이, 뭐 1,000원 차이로 2등 됐다, 1등 됐다 이런 거 나온 거 있어요. 이런 차이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사기라고 봐야 돼, 사기. 그렇게까지 1원 차이로, 10원 차이로, 뭐 100원 차이로 이렇게 1, 2등이 갈리는 거는 서로 짜고 한 사람이 입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00원 차이로 1등 했으면 1등이 너무 기쁘잖아요. 100원 더 써내가지고 내가 1등 했으니 기분 좋아할 거 아니에요. 더 사기치는 건 아예 1등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1억 3천 써내면서 1억 4천 가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1억 5천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돈을 만원 틀리게는, 만원 적게 내버리는 거예요. 보증금이 안 맞으면 무효거든요. 그건 입찰이. 그래서 막 너무 기분 좋잖아요. 이게 저 돈 잘못 내가지고 내가 1등 됐다. 원래 2등인데. 그러니까 맡기지 말라고 남한테 대리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기치고 있어요. 그렇게 사기치지 말라고 이제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이런 걸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떨어지더라도 또 50만 원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매수인이 못 되더라도 낙찰 못 받아주더라도 여기 50만 원 받을 수 있고 여기 50만 원 받고 또 실비 30만 원 받으면 13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낙찰 못 받아도.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 있는데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은 실비로 못 받습니다.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낙찰 받기 전에 설명해야 된다. X. 위임 받기 전에, 위임 계약 체결하기 전에 설명해야 되고요. 약정이 없으면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중개보수는 잔금 지급일입니다. 약정 없으면 요거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고요.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을 교부는 해야 되고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모두 없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의무인데 신의성실, 뭐 비밀준수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집행법에 따른 집행한 조치에 따라야 되고 안 따르면 감치명령 당하죠. 게시해야 된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 보수표, 보정설정 영명서류 게시해야 되고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를 제거해야 되고,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업무 정지되면 업무 정지됐다고 써붙여야 된다. 중개업을 하다가 중개사무소 업무 정지되면 업무 정지됐다고 써붙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중개업소 수없이 가봤지만 단 한 군데도 업무 정지됐다고 써붙여 놓은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셨어요 혹시? 저는 근데 김밥집 영업 정지됐다고 써붙여 놓은 거 많이 봤습니다. 여기 빨간 줄 2개 해놓고 영업 정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것도 있고, 김밥집도 봤고 내가 술집에 가서도 봤어. 술집에 퇴폐 영업하다 걸려가지고, 제가 회사 다닐 때 부장이 엄청 술을 좋아했어요. 저는 술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거든요. 가서 맨날 두드려 맞고 예 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고, 술도 안 먹으니까 잠 오잖아요. 졸고 있다 또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더러워서 회사 그만뒀어요. 제가 10년 회사 다니다가 참다 술 못 먹어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그 영업정지 써붙여놨어. 그래서 제가 부장님 영업정지됐는데 갑시다. 잠나면 감옥 가면 다니까 따라와. 이 개구멍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다 있어. 이렇게 해가 그 영업정지된 데 가서도 결국 술 먹었어요. 새벽 2시까지 먹고, 저는 아침에 나와서 회사에서 졸고 있고, 자기는 사우나 가고 없고 그냥 아침에 출근만 했다가, 그러니까 다른 직원이 저 밤에 뭔 짓거리 하고 맨날 졸고 있냐 이렇게 욕만 하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논리적으로 보면 업무정지 당하면 당했다고 써붙이는 게 맞죠.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네요.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는 있는데 중개업은 없다고요. 이거 다 암기 프린트 20번 보면 있어요. 그 20번. (20번에) 15번 밑에 그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 업무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 슬래시 해놓고 업무정지 사실 출입문 표시 업무 X 이렇게 되놓은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매수신청 대리는 출입문에 써붙여야 되는데
중개사무소 업무 정지됐을 때는 서브치라는 말이 없다고, 매수 신청 대리 안 하고 중개만 할 경우에는 그 말이라고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 암기 프린트에 있는 거는 시험에 다 10번 이상 출제됐던 것만 있어요. 이게 암기 프린트 2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 2장만 정확하게 해도 80점 받는다 했어요. 자, 여기 신고하는 거, 요거는 다 암기할,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합해서 한 문제 나오니까요. 다 암기할 필요 없고요. 요거 2번만 좀 특이하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잖아요. 미리 신고하고 또 한 번 사후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또 신고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매수 신청 내린 등록도 했다면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고요. 자, 금지 행위도 시험에는 딱 2번, 3번만 시험에 나왔어요. 나머지는 뭐 대여, 양도 이거 당연히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풀 수 있으니까 시험에 안 나왔고요. 2번, 3번만 시험에 나왔어.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을 대리하는 경우. 한 남자가 두 여자한테 당신만을 사랑해. 가능해요, 안 해요? 당신만이면 오직 한 사람인데 사귀잖아요. 두 사람한테 동시에 당신만 사랑한다는 거. 우리나라는 일부일체제니까 두 사람하고 동시에 사랑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 경매 1등 한 명 뽑는데 내가 1등 시켜줄게, 두 사람한테 내가 낙찰받아 줄게 해가지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받아 먹으면 안 된다고요. 금지행위라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본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고 대리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고 이러면 위민이 손해보잖아요. 대리인이 하면서는 더 낮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게 2번 3번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휴업 신고입니다. 아까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사후 10일 이내 신고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매수 신청 대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신고합니다. 3개월 초과해서 매수 신청 대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업하고 똑같죠. 그리고 한번 휴업하면 6개월간만 휴업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X입니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고,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아까 사후 10일 이내 신고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암기 프린트 53번에 그 박스 안에 까만 별표 있는 거 보시면 되는데, 요거 출제됐죠. 법원 행정처장 대신에 지방법원장 X 출제됐습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죠. 까만 별표. 찾았어요? 까만 별표. 암기 프린트 53번. 암기 프린트 53번에 까만 별표 못 찾았어요? 예? 교과서는 666에 있고, 암기 프린트는 53번에 그 까만 별표 돼 있잖아요. 표 안에. 찾았죠? 법원 행정처장 대신에 지방법원장 X. 그 다음에 교육을 누가 받냐면 대표자만 받습니다. 대표자만. 근데 중개 실무교육은 대표자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 법인의 임원, 사원도 받아야 돼. 소속공개사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지만, 매수 신청 내리는 대표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대표이사만. 그 교육 받을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은 못하니까 어차피.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이게 사정교육입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5개 교육이 있는데 가운데 3개가 사정교육이에요. 미리 받아야 된다고요. 이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법이 해마다 바뀌니까. 뭐 법이 해마다 바뀌잖아요. 법이.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이 말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교육받은 지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교육시간, 이게 가장 기네요. 암기 프린트 53번, 이게 가장 길고 32시간 이상 28시간 이하고, 그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라고 돼 있죠. 이거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안 돼요. 그냥 암기해야 돼. 숫자는. 너는 어떻게 이래 암기 잘하는데? 계속 보니까.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숫자는 암기해야 되죠. 숫자 이게 왜 33시간 아니고 32시간만 하면 됩니까?
그냥 암기해야 돼요. 규칙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숫자는 공법 같은 데도 숫자 나오잖아요. 숫자는 암기할 수밖에 없죠. 민법이 서울대학교 교수가 쓴 서문에 민법이 암기 과목이냐 이해 과목이냐 양창수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 적어놨더라고요. 그 50% 암기하고 50% 이해해야 된다. 단 민법이 어려운 거는 어디를 암기해야 되고 어디를 이해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어렵다 이러더라고요. 그 이해하려고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암기하고 그 암기하다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돼요. 민법도 뭐 소멸시효 이런 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건 암기해야 되지. 그걸 왜 3년이냐. 민법 103조부터 766조인데 766조에 보면 소멸시효 3년이라고 돼 있어요. 원칙 3년, 예외 10년도 있죠. 손해배상 소멸시효,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죠. 그 3년 왜 3년이냐 따지지 말고 그냥 암기해야 돼요. 그 소멸시효 몰라가지고 제 친구도 이혼해가지고 그 재산 분할 위자료 이런 거 청구하려고 했는데 그 소멸시효가 2년인가 그렇더라고. 이게 이혼하고 나서 그 배우자가 이혼하고도 계속 같이 살자고 사랑한다고 2년도 살자고 했대. 어디 다른 데 가서 얻으려면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 2년 있다 나가라 하면서 돈 달라니까 소멸시효 지나서 못 준다. 그래서 그냥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잘 알아야 된다고. 법을 공부했으면 그런 걸 알았겠죠. 교육 내용,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으로 안 들어가는 거, 그 암기 프린트 53번 표에 5개가 있는데 지급윤리가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찾아보시라고 빨리 표로 보고.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 없는 거 뭐 있습니까? 거래사고 예방교육 딱 하나밖에 없죠.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만 지급윤리가 없다고요. 자, 손해배상 책임 요거는 똑같습니다. 중개업하고.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중개업하고 똑같다고요. 금액 똑같아요. 보정설정금액. 법인은 4억, 개인은 2억, 분사무소 2억 이런 거 똑같아요. 보정보험 공제 공탁 아무거나 가입해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15일 이런 거 다 똑같기 때문에 시험에 공탁금 3년간 못 찾는다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공탁금 3년간 못 찾는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 12번 그래서 두 개가 있잖아요. 46번에 11번, 12번, 12번이 매수 신청드리고 11번이 중개사무소 중개업이죠. 똑같다고요. 시험에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런 것도 똑같아요. 암기 프린트 49번에 1번 15일. 이거 왜 15일이냐? 암기해야 돼. 암기 15일 숫자. 15일 대신에 30일 이내 재보정 설정해야 된다. 이런 거 X로 출제됐어요. 시험에 나왔어요. 자, 지도 감독입니다. 지도 감독 암기 프린트 12번. 암기 프린트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 1번, 2번 빼고 3번, 4번이네. 3번, 4번. 3번, 4번이에요. 이게 3번, 4번. 협회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지도감독을 하고요. 협회 지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한다. 지방법원장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에 지도감독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원장과 시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도감독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지, 이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무정지 등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법원 행정처장은 협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지방법원장은 매월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되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생소한 느낌이 들 겁니다. 잘 안 나오니까.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암기 프린터는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10일이 어디 있어요? 10일이 40번에 3번, 4번, 5번입니다. 3번, 4번, 5번.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것은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도 있습니다. 6가지를 통보하죠. 통보받은 협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네?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요.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달 며칠까지요?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합니다. 협회. 이 다음 달 15일이 이걸로 따지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죠. 5일. 시험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 다음 달 15일인데 이 다음 달하고 이 다음 달이 같은 달이라고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라고 논리적으로 보자면, 근데 시험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렇게 안 나오고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한다. 받은 거 그대로 통지하니까 오래 있을 필요도 없다고요. 그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냥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암기 프린터 거기에 40번에 3번, 4번, 5번에 있잖아요. 10일 여기 3번 나오잖아요. 이거 1번, 2번, 3번. 여기 15일은 암기 프린터 49번에 4번에 있잖아. 49번에 동그라미 4번.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심려치 마시고요.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좀 특이한 것만 이거 다 암기할 필요 없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절대적 취소 암기해야 된다고 암기 프린트 16번에 있죠.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폐업을 하면 절대적 취소, 폐업하면 절대적 취소.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요거 7번 하나만 기억하시면 7번 이게 암기 프린트 44번에 15번입니다. 44번에 15번. 암기 프린터 44번에 12번하고 15번 비교를 해야 돼. 12번하고 15번. 12번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게 절대적 취소예요. 공인중개사법은 절대적 취소인데 매수 신청 내린 임의적 취소라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공인중개사법은 절대적 취소, 매수 신청 내리는 임의적 취소.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요. 나머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또 여기는 하나만 기억하면 휴업을 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하면 절대적 취소. 기분 나쁘라고 한다 했죠. 자, 요거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 암기 프린트 45번에 2번에 있네요. 45번에 2번. 45번에 2번 맨 뒤에 1월 해가지고 2년 이렇게 적어놨죠. 1월 이상 2년 이하. 이상 이런 거 적으면 또 뒤로 밀려가지고 한 줄 더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 돼. 이거 암기 프린트만 읽어봐도 이게 줄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월 이하잖아요. 6월 이하. 자, 그 다음에 의견진술기에는 공인중개사법은 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는 청문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대장 5년 보존입니다. 업무정지 사실 출입문에 표시해야 되고요. 사망을 해서 등록 취소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고
법인이 해산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임원 또는 사원,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니라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7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내린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상가 임대차 한 명 한 문제, 경공매 한 문제, 매수 신청 내리 한 문제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특히 경공매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떤 강사한테 들어도 제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민사집행법이 법무사 시험에는 민사집행법이 40문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특히 매수 신청 대리 이거는 쉽습니다. 상가 임대차도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민법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니까 상가 임대차는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지금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나전 금액 비교를 하라는 이야기. 나전 금액, 나전 비율, 나전 비율. 여기 근데 이거는 나전 금액이 아니라 요건 낮은 금액이 아니라 높은 금액이에요. 높은 금액. 4번. 그래서 4번이 답인데, 즉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주인이 직접 안 살고 다른 데 세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그거는 세 개 중에서 높은 금액이라고. 큰 금액 3개월간 환산월차임, 그 다음에 기존 세입자한테 받던 금액하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던 금액 차액 2년분, 실제 손해 입은 액 중에서 큰 금액 요거 하나만, 나머지는 다 낮은 금액인데요. 5번은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 시험에 최라는 말은 없어도 소액임차인 우선 면제 이 말 나오면 그게 최우선 면제예요. 그래서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임차인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세 개 같은 말입니다. 시험에는 최우선 면제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법조문에 있는 것처럼 그냥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우선 면제는 뭐냐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 이렇게 하면 그게 우선 면제고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하면 그게 최우선 면제죠.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이 몇 번입니까? 파주의 경우에는, 파주는 암기 프린터 29번에 보시면, 암기 프린트 29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광역시 파주, 광주, 안산, 이천, 평택은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이죠.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나올 확률 높습니다. 파주까지는. 서울을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근데 나온 적은 있습니다. 과거에 어렵게 나올 때는. 자, 요것도 시험에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52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번이고요. 1번 반대로 해놨습니다. 반대로.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이게 좀 여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답 2번이죠. 2번 요거잖아요. 이거 15일이라고 했죠. 15일이 다른 말로 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라고 했잖아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5번입니다. 5번 문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딱 키워드를 봐야 돼. 암기 프린트 53번 까만 별표 보라고 했잖아. 53번의 표에 까만 별표.
거기 보니까 메뉴에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돼 있죠. 근데 지방법원장이라고 해서 X라고요. 왜 그러냐? 암기해야 돼. 이거는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그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거기 누구라고 돼 있어? 대학 협회라고 돼 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안 된다고 돼 있죠. X. 지금 현재는 거의 협회에서만 하고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그 참 합격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제가 실무 교육 강사를 해보니까 또 엄청나게 합격한 사람 많더라고요. 많기는 얼마 15,000명 정도 됐나요? 그 어쨌든 또 15,000명 정도 됐는데 옛날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있다가 다시 받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면 또 몰라 아무것도. 그래서 합격하신 거 맞죠? 하니까 합격은 했다더라고. 금방 합격하고 나면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버리는가 봐요. 합격할 때만 기억하는 거지. 답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2번.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3월 달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진도 나갑니다. 처음부터 진도 나가지만 또 느낌이 달라요. 처음 들을 때 하고 또 두 번째 들을 때 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